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로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분야고요. 오랜만에 오시는 분입니다. 경제 관련 법률 이야기 나눌게요.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들어오셨을 때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이랬더니 바쁜 거 하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러셨잖아요. 바쁘다기보다 뭐 피곤한 걸로 하면은. 맞아요. 저는 방송할 때가 제일 한가하고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서 네. 하기 때문에 다른 네. 생각 전혀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방송이 바캉스? 방캉스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걱정해서 오히려 생각을 다른 거 안 하고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평소 때 머리 아픈 거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이 또 하나의 또 그 자체도 네. 또 좋은 정보도 또 청취자들께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사실은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송을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 그걸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좀 기업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요. 먼저 이 인보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희가 이거 생생 인터뷰에서 다뤘는데 먼저 이 인보사 관련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변호사님 좀 짧게 브리핑해 주세요. 핵심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아서 네. 수한 대에 수백만 원을 두고 투약을 했는데 그게 이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관절 치료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거기에 원래 들어있다는 물질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세포 물질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종양 나아가서는 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면서 이것을 처음 2017년 그 코롱생명과학에서 이거 식약청에서 허락을 받기 이전부터 이 코롱 측에서 그와 같은 걸 알면서도 은폐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 지금 인보사는 판매 정지가 되었고 관련되는 코롱 관련되는 업체의 주가는 반토막을 넘어서 3분의 1 토막이 됐다. 그래서 네. 관련해서 지금 그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보사라는 관절염에 탁월한 무슨 약이 발명했다. 본인들이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주식도 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이익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인보사의 주성분 중에 이 연골 세포가 실제로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이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가 중지됐고 주식이 반토막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를 본 건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인보사를 지금까지 투약했었던 환자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주들일 거 아니에요? 주주들 문제부터 들어보죠. 지금 주식 상황이 어떤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오늘 오전 주식 그 시황을 제가 그 봤을 때는 최초에 이것이 인보사가 그 판매 허락을 받았을 때에 뛰었을 때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1 토막이 됐다라는 그런 내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내역을 보면은 현재 그 티슈젠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 인보사는 제작했던 회사의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소액 주주가 한 6만 명 가까이 되고 네. 이분들이 가진 주식이 한 450만 만 주가 돼서 한 36%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 이게 제조 판매되기 해서 중단되기 직전에는 이 지분 가치가 한 1,600억 정도 됐는데 며칠 전 17일 기준으로 해서는 요게 500억도 안 되는 492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티슈진 제조업체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70% 정도의 세상에요. 투자 손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반토막도 아니고 진짜 3분의 1. 내 계좌에 있었던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년, 2년 사이에 그게 300만 원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소송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롱생명과학 소액 주주가 3월 말 때요. 25,230명이었고 지분율이 59.23%였대요. 근데 이들의 주가 하락분을 합치면 지금 맞아요. 양 주세 한마디로 제조사인 티슈진 그리고 하고? 판매사인 코롱생명과학 소수주 지분을 합쳐서 그 가치 손실액을 하면은 400억도 아닌 4,100억이 넘는다.
야,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녹아나는 것은 개미다. 이런 것이 또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4천억 원대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이 소액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오늘 오전에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략 코롱 티슈진 소액 주주가 한 100여 명 되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제조업체 측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네. 또 판매사인 코롱 생명과학 측 대리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개의 소송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특히 제조사인 코롱 티슈진의 소액 주주 한 100여 명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늦어도 5월 24일 한마디로 이번 주 중에 이 코롱 티슈진과 전 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검찰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경영진이 이용렬 전 회장이에요. 제가 이용렬 전 회장이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이 퇴임을 갑자기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금수저를 물고 있어서 그동안 이빨이 아파갖고 턱이 아프다 그러셨나? 이빨이 아프다 그러셨나? 아무튼 그래서 본인 물러나겠다. 그래서 조금 찬사를 한 언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 퇴직 시점이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약 넉 달 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돌연 경영 퇴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퇴직금 411억 원을 받았거든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정말 몰랐을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미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조사에 대한 전 단계로서 지금 식약처에서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한 10여 명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왜 미국으로 보냈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코롱 생명과학뿐만 아니고 제조사인 티슈진 그리고 그와 같은 원료 물질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습니다. 보통은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할 때 2명이 한조로 돼서 보내는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 이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10여 명을 단체로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연 최초부터 이와 같은 부분을 코롱 측에서의 변명과 달리 최초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의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2017년 중반기쯤 해서 이 부분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인 어떤 관련되는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 회사로부터 받았는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만 2017년 3월 달 네. 결국 사용 승인 받기 한 4달 전에 이미 이 관련되는 이 인보사란 것이 쉽게 말하면은 주사제인데 주사제가 2가지 약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약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원래 연골 물질이 아닌 이 신장 관련돼서 추출된 것으로서 결국 다른 물질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코롱 생명과학에서 네.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부분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최근에 왔어야 이 문제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것을 현장 네.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본 거의 핵심은 이용렬 전 회장이 알았냐 몰랐냐고인데.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코롱 측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몰랐다고 하는데 과연 몰랐을까 하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의 핵심인 것이고. 그러면 몰랐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몰랐다고 했어도 이게 어찌됐건 뒤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CEO의 책임은 없습니까? 결국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네. 2017년 3월경에 미국 회사로부터 관련되는 검사 결과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회사에서 보내왔는 답변의 취지는 양산 가능한다는 그런 쪽에 방점이 드는 것이지 그 물질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보고서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전혀 주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생의 치적이 바로 이 최초의 이와 같은 치료제를 했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모든 연구 개발의 R&D의 핵심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데 과연 그걸 몰랐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식약처에서의 어떤 조사, 거기에 강제 수사권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검찰 단계에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메일 관련되는 그 자료 이런 부분을 봐서 이전부터 2017년 이전부터도 이 코오롱 경영진에서 이와 같은 내용 자체를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설령 이렇게 퇴직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알았다는 그걸로 해서 이 책임을. CEO들의 전직 CEO 내지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 그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 고소 고발을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게 4천억 대의 투자 손실인데요. 그 투자 손실은 4천억 대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에게 뭐 얼마를 배상해달라 지금 이런 주장은 안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있고 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주 대표 소송은 뭐냐면은 이사회에서 누군가 그 대표이사가 잘못하는데 이사회에서 그 이사한테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액 주주들이 나서서 저 사람 잘못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손해는 회사에서 해라. 회사에다가 토해내라.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이 상법상 주주대표 소송이고 그 이외에 그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실감사라든가 허위공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허위공시가 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는 뭐냐면은 경영진이 잘못 회사에 공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소액 주주가 직접 피해를 봤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하는 우리 소액 주들에게 직접 피해 배상을 하라. 그리고 네. 그 대표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송을 해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은 그와 관련되는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 피해 배상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송인데요. 지금 현재 이 그 로펌 두 개에서 어떤 제기하는 소송이 이른바 주주 대표 소송으로 회사에 배상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개미들한테 직접 배상을 하는 것인지가 지금 아직까지 기자들이 명확하게 보도를 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소를 제기하고 있다는 한 로펌 같은 경우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 전무다된 그런 로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는 이 주주 피해를 본 주주들에게 직접 피해 배상을 하라는 그런 소송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모사 관련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주 소송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지 아직 모르고 있고 또 하나는 치료제를 투약한 사람들이 또 전 맞아요. 소송도 지금 중요하고요. 또 전현직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식약청하고도 걸려 있는 문제고요. 요거는 좀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거 관련된 법률적인 이야기는 최진영 변호사한테 계속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활경제백서 오늘 법률편 최진영 변호사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